문제 12단원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ABCD의 외접원에 대해서 사각형 ABCD가 호 AB와 호 BC의 길이가 각각 2, 2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 CD의 길이가 3이고 호 DA의 길이는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사각형들의 변의 길이는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 각의 크기도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호의 길이를 아는데 각 호의 길이를 더한 값이 원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원주가 현재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12인 상태입니다. 원주는 2파이r과 같기 때문에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6파이분의 6이네요.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4개로 원의 중심 O라고 할 때 삼각형 4개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삼각형 ABO와 BCO, 그 다음에 CDO, DAO 이 네 부분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할 때 현재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 끼인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호 AB의 길이가 2인데 호 AB는 전체 원주의 6분의 1에 해당하죠. 호 AB는 6분의 1 원주입니다. 그 말은 그 중심각 AOB가 360도의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는 중심각 BOC도 60도가 될 거고 얘는 호의 길이가 2분의 3배이므로 중심각의 크기도 2분의 3배, 60의 2분의 3배는 90도가 되죠. 여기는 직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각은 120도, 210도, 15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삼각형 AB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을 알고 있지만 그냥 반지름 R의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sin 60도,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 BCO의 넓이는 마찬가지 2분의 R제곱에 sin 60도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는 90도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에 sin 150도, sin 150도는 sin 30도와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R제곱인데 R제곱은 파이분의 6의 제곱이니까 파이 제곱분의 36으로 표현하고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의 계산은 2분의 2 루트 3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분모에 있는 4를 36과 약분하면 파이 제곱분의 9 괄호 2 루트 3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2-1번은 이렇게 하고 만약 12-1번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아니라 즉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 그게 2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봅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의 길이는 1입니다. BC의 길이는 2고요. 다시. CD는 3. DA는 4로 주어져 있습니다. AC의 길이를 구하라. 1번. AC 길이를 구하는 것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공통변이 AC이므로 A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각각에 대해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AC의 제곱은 1제곱과 2제곱 더한 값에서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코사인 각비가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ACD 삼각형에서 보면 AC의 제곱은 4제곱 더하기 3제곱, 즉 25에서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의 코사인 각 ADC가 되겠습니다. 이때 코사인 ABC와 코사인 ADC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의 합은 180도인 거죠. 즉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BC와 같고 코사인 삼각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ABC는 마이너스 코사인 ABC와 같기 때문에 요거를 코사인 각 ABC를 우리가 편의상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5-4x제곱은 25 플러스 24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8x제곱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x제곱이 마이너스 7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ABC는 다시 돌려주죠. 코사인 ABC는 잘못 적은 게 있네요. x제곱이 아니라 x죠. 죄송합니다. 자, 코사인 ABC는 마이너스 7분의 5에 해당합니다. 좀 영상 보시면서 좀 의아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7분의 5인데 2번 문제는 사인을 묻고 있으니 여기서 2번을 먼저 구해버리겠습니다. 2번 문제 사인 ABC는 삼각함수 성질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과 같죠. 그래서 7분의 5의 제곱. 따라서 분모는 7의 제곱으로 통분하는데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때 분모는 7이 될 거고 7분의 7 빼기 7분의 49분의 49 빼기 49분의 25가 될 테니까 루트 24가 됩니다. 따라서 2루트 6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인은 풀마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사인은 삼각 사인 ABC의 각은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사인은 7분의 2 루트 6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AC의 길이는 코사인 ABC의 값이 마이너스 7분의 5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해주면 5 플러스 7분의 20이 되겠습니다. 7분의 55 AC의 제곱이 7분의 55이기 때문에 AC는 루트 7분의 55 분모 유리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인 ACB 3번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AC의 길이를 알고 있죠. 루트 7분의 55. 그 다음에 사인 ABC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B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자로 한번 계산해 보죠. 3번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랑 요거 두 변을 써서 2 곱하기 루트 7분의 55에 사인 ACB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각 ACB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ABC 요 값이니까 1 곱하기 2 끼어있는 두 변 1 곱하기 2에 대해서 사인 ABC 7분의 2 루트 6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각 ACB는 양변에서 2분의 1 지우고 2 지우면 7분의 2 루트 6을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7분의 2 루트 6에다가 루트 55분의 7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루트 7을 여기 약분하면 루트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루트 7 곱하기 55 385분의 2 루트 6 분모 유리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ABCD의 넓이는 방금 구한 삼각형 ABC의 넓이 요 위에 혹은 밑에 있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걸 이용하면 밑에 있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이용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7분의 2 루트 6이고요. 삼각형 ACD의 넓이는 사인 ABC를 알기 때문에 사인 ADC도 아는 거죠. 사인 ABC와 사인 ADC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ADC가 180도 빼기 B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sin ADC인데 그 값은 7분의 2 루트 6이었습니다. 계산하면 7분의 12 루트 6이네요. 따라서 2를 더하면 7분의 14 루트 6,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번까지 해봤고요. 다음 12-3번을 가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60도고 B가 2네. B가 2, C가 3. ABC에서 B가 2, C가 3, 각 A는 60도. 각 A의 이등분선이 30도, 30도 이렇게 이등분 되었을 때 BC와 만난 점을 P라고 할 때 BC, AP, BP의 길이를 구하여라. 일단은 중등 과정에서 우리 AP, 삼각 B를 배울 때도 AP를 구하는 문제를 많이 봤을 겁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ABP와 삼각형 ACP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ABC에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sin 60도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ABP와 ACP는 둘 다 끼어있는 각이 30도죠. 따라서 2분의 1에 sin 30도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아니네요. 3AP를 봤는데 3AP 그 다음에 2AP 따라서 여기 있는 5AP를 구할 수 있다.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sin 30도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6 루트 3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P의 길이는 5분의 6 루트 3이 되겠습니다. AP의 길이를 알면 BC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BC의 제곱이 3제곱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9 더하기 4 13에다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 BC의 제곱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는 루트 7 BC의 길이를 알면 BP와 CP의 B는 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3대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BP는 루트 7 곱하기 3 더하기 2 5분의 3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5분의 3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네요. 12-4번 AB의 길이가 3이고 AC의 길이가 5 코사인 BAC가 3분의 1 인 삼각형 ABC. 자, 끼어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알고 3, 5를 알면 우린 BC를 아는 거죠. BC의 제곱은 3제곱 5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BAC에 의해서 34에다가 마이너스 10이므로 24 BC의 길이는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이때 AB 위의 점 P하고 AC 위의 점 Q를 잡았는데 삼각형 APQ가 삼각형 ABC 넓이의 10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PQ가 있을 때 얘 넓이의 B가 3대 10이란 걸 압니다. 자, 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됩니다. AP 길이를 X를 하고 AQ를 Y라고 하면 AB 길이 3 중에 X만큼 AC 길이 5 중에 Y만큼 곱하면 10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혹시 이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BQ의 길이를 긋는다면 삼각형 ABQ는 삼각형 ABC의 5분의 Y에 해당합니다. 삼각형 ABQ는 삼각형 ABC 넓이의 5분의 Y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각형 APQ는 말이죠. 여기 APQ는 삼각형 ABQ 넓이의 밑변이 같은 삼각형이므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므로 3분의 X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PQ의 넓이는
이 ABQ 넓이 곱하기 3분의 X가 되겠죠. 즉,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결국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5분의 Y와 3분의 X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둘을 곱한 것에 AB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삼각형의 넓이를 두 변과 끼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구하는 정리를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가조건으로부터 우리는 XY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XY는 얼마죠? 3분의 X, 5분의 Y가 10분의 3. 10분의 3 곱하기 15에 해당해서 2분의 9에 해당합니다. X랑 Y랑 곱한 값은 상수값으로 일정하고 PQ와 BC의 비가 1대2이므로 PQ는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각형 APQ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로 일정한데 그 값은 2xy 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루트 6의 제곱 6이라는 법칙.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xy가 2분의 9이므로 분모는 9가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가 9니까 분자는 3이 되어야 3분의 1과 같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PQ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6이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과 곱의 값을 알면 합의 값을 알 수 있죠.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은 9 더하기 2분의 9의 2배, 9니까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루트 18이 되겠죠. 3루트 2가 됩니다. 3루트 2 더하기 루트 6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5번 삼각형 ABC에서 B는 7이고 C가 3이고 각비가 120도다. 삼각형 ABC에서 B의 길이가 7, C의 길이가 3, 각비는 120도를 알 때 A의 값을 구해라. 그 다음에 넓이 구해라. A는 일단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코사인 12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A제곱은 아니죠. 다시 7의 제곱이겠네요. 7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되겠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질 거고요. A제곱에다가 플러스 3A 더하기 9인데 넣어보면 마이너스 40은 0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과 5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A는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구하여라. 두 변과 끼인각 120도를 알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니까 결국 2분의 루트 3, 4분의 1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3번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R과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R과 내저번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내저번이 있는데 중심이 있고 반지름 내저번 반지름 R과 외저번 반지름 길이 R을 구하세요. 자, 3번 문제, 2번 문제 다 중등 과정에 있는 거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S라고 할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곱하기 둘레와 같죠. 3 더하기 5 더하기 7. 그런데 넓이가 2번에서 4분의 15 루트 3이라고 이미 우리는 구했습니다. 따라서 내저번 반지름 R은 4분의 15 루트 3에다가 2를 곱하고요. 15로 나눕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내저번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고 외저번 반지름은 우리가 12단원 예제를 진행하면서 S라는 것은 4R분의 ABC다 라는 공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넓이를 알고 있고 ABC의 곱을 알기 때문에 내 외저번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4S분의 ABC로 변형할 수 있고 그 값은 4 곱하기 4분의 15 루트 3 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죠. 15를 약분하고 나면 루트 3분의 7, 3분의 7 루트 3이 되겠습니다. 4번 내저분의 중심을 O라고 할 때 선분 AO의 길이를 구하세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선분 AO의 길이는 여기를 H라 하면 AH 길이만 알면 내저분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AH의 길이는 말이죠. 2분의 AB와 AC를 더한 3 더하기 7과 그의 대변 5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AH가 2분의 5이고 OH 즉 내저분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AO는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두 B를 생각해보면 5대 루트 3이므로 빗변 AO의 길이는 5의 제곱 25,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28, 즉 2 루트 7의 B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길이로 돌아갈 때는 2분의 1배 되므로 AO의 길이는 2분의 1배에서 루트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는 4고 BC는 루트 10, 그 다음에 AD와 CD의 곱이 24, AD를 X, CD를 Y라 표현해 보겠습니다. X 곱하기 Y는 24. 각 BAC는 4분의 파이, 즉 45도인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3배가 삼각형 ACD의 2배와 같습니다. 둘의 넓이의 비를 알고 있다. 하나만 알면 다른 한 개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 ACD의 외접원 넓이를 구해라. 문제를 먼저 보면 삼각형 ACD의 외접원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하의 값을 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두 삼각형은 A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므로 AC에 대하여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Z라 두겠습니다. AC의 길이를 Z라 두고 4분의 파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보면 루트 10의 제곱 10은 4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Z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성립하게 되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이므로 정리해보면 Z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루트 2 Z에다가 16 빼기 10은 6은 0이 되겠습니다. Z를 근의 공식, 반근의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8에서 AC 2가 되겠습니다. 그럼 Z는 3 루트 2 또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Z라는 길이는 AC인데 AC는 AB 4보다 크다고 하였으므로 루트 2가 될 수는 없고 3 루트 2는 4보다 크므로 조건을 만족합니다. Z가 3 루트 2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면 ACD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와 3 루트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4를 약분하고 나면 6이 되겠습니다. 사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므로 삼각형 ACD의 넓이는 9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랑 Y 사이에 끼어있는 각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사인 법칙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2분의 1 XY의 사인 각 ADC가 넓이 9와 같으므로 XY는 24라 했고요. 따라서 이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사인 ADC의 값은 12분의 9, 즉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사인의 값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대변 3루트 2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습니다. 사인 법칙 사인 ADC 분의 그의 대변 3루트 2가
외접원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할 때 2R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sin ADC가 4분의 3이므로 R은 3루트 2에다가 sin ADC로 나누었기 때문에 3분의 4를 곱하고요.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R을 정리해보면 루트 2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은 2분의 16, 8파이. 정답은 8파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7번을 보겠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A와 B입니다.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입니다. 그런 사각형이 있다. 즉, 요 점 4개를 연결하면 사각형이 될 텐데 고정된 값이 아닌 거죠. 왜? 대각선 길이가 A와 B인 것은 정해져 있지만 AB라는 것은 상수값입니다. 정해져 있지만 각의 크기만 정해져 있으니 위아래로 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합은 4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뭐 1, 3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1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값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A와 B에 대해서 사각형 넓이, 대각선 길이가 주어지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AB의 sin 60도로 구할 수 있죠. 즉 AB라는 값이 합이 고정되어 있을 때 AB라는 값이 이 범위를 만들어낼 텐데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인가? 결국은 AB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학 2를 진행하면서 아마 공통수학 2에 해당할 텐데요. 합과 곱, 최대값, 그러면 양수 AB이므로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A 더하기 B는 2배의 루트 AB가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죠. 현재 A 더하기 B가 4이기 때문에 루트 AB가 양변을 2로 나누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AB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B의 최대값은 4가 된다. 언제 된다? A와 B가 둘 다 2, 2로 같을 때 AB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최대값만을 물었기 때문에 최대값은 AB가 4일 때 최대가 되어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sin 60도 즉 루트 3이 그 최대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해수면으로부터 해수면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높이가 150m인 지점 A가 있습니다. A에서 산꼭대기 P를 올려봅니다. 산꼭대기는 산 그리지 않고 그냥 산꼭대기 P로 표현하고 P가 해수면으로부터 또 수선의 발레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PH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A를 바라봤더니 그 각이 30도였습니다. 그 각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건 30도였습니다. 요것도 수선. 요거는 뭐 PAQ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P를 향하여 A에서 P를 향하여 수평거리 600m를 갑니다. 600m. 가서 이 지점에서 그냥 본 게 아니라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250m인 지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요 길이가 150m죠. 이 길이도 150m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100m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P인데 여기에서 P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게 45도였습니다. 요게 45도일 때 이 산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이기 때문에 요걸 R이라 하면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것은 PH가 됩니다. PH를 구하는 건데 요거는 100m인 걸 알기 때문에 PH 길이는 100 더하기 150, 즉 250에다가 PR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PR만 구하면 되는데 PR은 H라고 할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H가 됩니다. 즉, 요 길이가 H와 같습니다. 이 길이는 600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 APQ에서 APQ 보이나요? APQ
삼각형 APQ에서 생각해보면 APQ에서는 밑변이 600 더하기 H고요. PQ의 길이가 100 더하기 H인데 이들 사이의 관계는 100 더하기 H의 루트 3배가 600 더하기 H랑 같다는 관계에 있죠. 루트 3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3 마이너스 1H는 600 마이너스 10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600 빼기 100 루트 3인데요. 분모 분자에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하면 분모가 2가 되므로 2로 미리 약분해버리면 300 빼기 50 루트 3이 되고 곱한 값은 루트 3 더하기 1입니다. 정리해보면 300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50 루트 3이기 때문에 250 루트 3이 되고 정수 부분은 300에다 유리수 부분은 300에다가 마이너스 150이니까 플러스 150이 됩니다. 그러면 250에다가 PR이 방금 H죠. 이걸 더해주면 400 더하기 250 루트 3으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2-9번으로 가보죠. 일직선 위에 있는 해수면 위에, 자, 일직선 해수면을 그리겠습니다. 세 지점 PQR이 있습니다. PQ는 1km, QR은 2km. 다음과 같고요. 산꼭대기 T를 올려다 봅니다. 산꼭대기 T를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올려다 봤더니 30도, P에서 본 각이 3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게 30도란 얘기죠. 그 다음 Q에서 T를 봤습니다. Q에서 T를 봤더니 그때는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45도였습니다. R에서 T를 봤습니다. 조금 각이 안 나오니까 Q를 살짝만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요 각은 60도였답니다. PQ 1km, QR 2km일 때 이 산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TH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러한 문제에서는 대다수 한 평면에 있는 걸 찾습니다. 특히 이건 지표면에 있는 거겠죠. 바로 H라는 놈입니다. PQR. 이 네 점이 한 평면, 해수면이라는 한 평면에 있는 것이고, 그때 한 평면에 위에 있는 삼각형이 바로 삼각형 PRH가 되겠습니다. PRH 삼각형에서 QH라는 H에서 대변의 선을 그은 거죠. 그러면 이것만 따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보기 좋게 그려보면 H가 있고 P, QR이 있는데 여기는 1, 여기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놨고 우리가 PH와 HR을 구하고 나면 HQ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알고 나면 그러면 TH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TH를 H라고 일단 둬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직각삼각형 TPH에서 PH는 뭐가 되나요? 루트 3H가 되겠죠. 여기를 루트 3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QH 삼각형에서 요각이 45도이므로 45도, 따라서 QH도 H와 같습니다. 그 다음 TRH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H가 바라보는 각인 60도죠. 그 다음에 HR이 바라보는 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R은 H의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루트 3분의 1 H가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1 H.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세 변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스튜어트 정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H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스튜어트 정리를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삼각형 ABC에서 한 변에 대해서 꼭지점에서 즉 대변에 대해서 선분을 그었습니다. 이때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요 길이를 M, 요 길이를 N, 요건 B, 요건 C, 그리고 AD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이때 스튜어트 정리는
m 곱하기 b제곱 n 곱하기 c제곱이 m 더하기 n의 mn 플러스 d제곱과 같다는 정리입니다. 이 스튜어트 정리가 일반화된 정리라면 이것의 특수한 부분이 바로 중선 정리 혹은 파푸스 정리, 아폴로니우스 정리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선 정리는 m과 n이 같을 때죠. d가 중점이어서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AD가 중선이 되었을 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서 공부를 하면 능동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스튜어트 정리를 적용해 보면 1 곱하기 루트 3분의 h의 제곱 하면 3분의 h의 제곱, 2 곱하기 루트 3h의 제곱 하면 2 곱하기 3h의 제곱이므로 6h의 제곱은 1 더하기 2, 3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h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h의 제곱끼리 좌변을 다 모아주면 3h 제곱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h 제곱은 6이 되겠네요. 즉 h의 제곱은 6 곱하기 10분의 3이 됩니다.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h 제곱이 5분의 9이므로 h는 루트 5분의 9, 5분의 루트 45,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분의 3 루트 5. 12-10번입니다. 넓이가 루트 3이고 A가 60도인 삼각형 ABC가 반지름이 2인 원에 내접합니다. 내접한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A는 60도, 반지름 길이는 라지 R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접원이니까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물론 E, B, C, 그 다음에 여기는 C, 여기는 B 이렇게 하겠습니다. 넓이가 루트 3인 걸 알고 있어요. 넓이가 루트 3이다? 60도라는 값을 이용하면 넓이 S는 2분의 1 BC의 사인 60도인데 루트 3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조건은 BC를 알려주는 조건이네요. 그래서 BC가 4라는 얘기네요. BC의 곱이 4인데 BC를 곱한 게 4라는 값을 알고 있고 외접원 반지름이 2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일단 A라는 BC 길이 구하세요는 60도의 대변이 A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인 60도 분의 대변 A 값은 라지 R의 2배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BC 길이 A는 2R 즉 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2 루트 3과 같습니다. 자, 그때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건데 둘레는 결국 2 루트 3 더하기 B 더하기 C에 해당하겠죠. 저는 BC 곱한 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곱을 알 때 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B와 C에 대하여 여기 60도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켜보면 2 루트 3의 제곱 12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BC의 값은 4라고 했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에다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4를 하면 되겠네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16이면 B 더하기 C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16에다가 2BC 즉 8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값이죠. 즉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즉 2루트 3 더하기 2루트 6이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번 가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자, 정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도형을 풀 때 원을 자꾸 떠올리는 습관을 둬야 1등급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정삼각형은 반드시 외접원이 존재하죠. 정삼각형 외접원을 그려줍니다. 삼각형은 항상 외접원을 가지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BC 위에 한 점 P를 잡습니다. P는 좀 일반적으로 잡기 위해서 중점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P에서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MPN, 각 MPN의 크기를 구하세요. 제가 아까 원을 그리라고 조언했지만 그려보니 이 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떠올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MPN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직각 표시를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직각을 표시하면 대각의 합이 180도네. 따라서 대각의 합이 180도인 4점.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따라서 각 MPN의 크기는 각 BAC의 크기와 더하면 180도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도가 됩니다. 정삼각형 60도니까요. 이건 12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삼각형 PMN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삼각형 PMN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120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PM과 PN에 의해서 넓이가 정해지겠죠. 사인 값을 이용하면 삼각형 PMN의 넓이를 먼저 표현해 보겠는데 PM의 길이를 X, PN의 길이를 Y라고 두면 2분의 1 XY의 사인 120도가 됩니다. 결국 XY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그럼 XY가 최대가 되는 건 어떤 것이냐? XY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삼각형 ABC의 한 변 길이가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정삼각형 넓이. 그의 넓이를 알고 있는데 그 넓이는 PM과 PN, 즉 X와 Y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 즉 이런 방법을 쓰면 AP로 두 삼각형으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삼각형 ABP와 삼각형 ACP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BP와 ACP는 둘 다 밑변을 4로 볼 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MP와 NP가 각각 높이가 됩니다. MP와 NP를 우리는 X로 Y로 표현하기로 했죠.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는 이게 2이므로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더한 값이 2루트 3인데 곱한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거니까 양수 XY에 대해서 또 한 번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너는 2배의 루트 XY 이상이다. 따라서 XY는 작거나 같다 3보다. X와 Y가 둘 다 루트 3일 때 그러합니다. 최대 값만 구하면 되니까 XY가 3이기 때문에 이 값은 최대값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60도와 같죠. 따라서 4분의 3 루트 3이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각 A가 120도인 삼각형 ABC. 이렇게 ABC의 두 변 AB와 AC에 대해서 AB와 AC는 곱하면 1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120도인데 각A의 이등분선이 60도, 60도. BC와 만난 점을 D라 하고 AB의 길이를 X라 한다면 자, 곱하면 1 된다 했기 때문에 얘를 X분의 1로 두겠습니다. 그때 선분 AD의 길이는 X로 나타내라. 자, 이 문제에 마찬가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중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ABD와 ACD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에서 복잡해 보일 뿐이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의 사인 120도고요.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60도. ACD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죠. 양변에 2분의 1을 지워버리고요.
얘는 1이니까 결국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xy에다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xy.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y 2분의 루트 3 묶어서 쓰겠습니다. x분의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목표는 y를 x로 나타내는 거니까 y만 두고 보낼 겁니다. 따라서 y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y를 빼면 이건 x, 이건 x분의 1 되겠죠. 따라서 y는 2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 분의 1 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표현한다면 분모 분자에 x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식을 갖고 놀 때는 얘가 더 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모 분자 다 변수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한쪽만 변수로 표현되는 게 편하겠죠. 2번을 보면 AD 길이, 즉 이 값의 최대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y는 x 더하기 x분의 1 양수입니다. 그 값이 최소일 때 y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최소라고 했는데 x로 양수, x분의 1도 양수죠.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하니까 1이죠.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등호는 x와 x분의 1이 둘 다 서로 같을 때입니다.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얼마로 왔습니까? 1일 때죠. 즉 x랑 x분의 1이 1일 때, x가 1일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이 2고 최소값이 2일 때 y가 최대가 된다 했기 때문에 AD 길이의 최대값은 y의 최대값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때 x는 1이겠죠. x가 1일 때 그러하다라고 답을 내기면 되겠습니다. 12-13번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이거는 그려봅시다. 교점이 O. ABCD에서 ABO의 넓이는 4고 CDO의 넓이는 9라고 합니다. 사각형 ABCD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 4라는 것과 9라는 것은 대각선의 일부인 AO와 BO를 A랑 B랑 뒀다면 이를 이용해서 A와 B와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두 대각선이 이루는 교각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4인 거잖아요. 그 다음 OD의 길이를 C, CO의 길이를 D라고 표현한다면 마찬가지 2분의 1 CD의 사인 세타는 9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각형에서든 가능한 일이죠. 이때 사각형 ABCD 넓이를 S, 라지 S라고 하면 그 넓이는 2분의 1 A 더하기 D에다가 B 더하기 C의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전개해보면 이 식에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존재하죠. 4. 2분의 1 CD 사인 세타도 존재하죠. 9. 그 다음 나오지 않은 것들을 풀어 써보면 2분의 1 AC 사인 세타가 있고요. 2분의 1 BD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최소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도 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합이 이들의 합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때 1번식과 2번식이라 할 때 AB 사인 세타와 CD 사인 세타 저걸 아는데 이것이 최소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마찬가지 양수이므로 이 값은 크거나 같다. 이걸 한 번 더 복사를 해볼까요? 자, 이 값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사이좋게 곱하면 4분의 1의 ABCD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즉 얘는 언제 최소냐? 이 둘이 같을 때고요. 그리고 그 값은 얘를
최소값으로 가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값은 1번과 2번의 좌변을 곱하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 AB와 CD를 곱해서 AB, CD 사인 세타를 곱해서 사인 세타의 제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은 36으로 고정된 값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12가 됩니다. 언제 12가 되느냐? 2분의 1 AC 사인 세타와 2분의 1 BD 사인 세타가 같을 때, 즉 AC와 BD의 값이 곱한 값이 서로 같을 때, 그런 것은 같게 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 S의 최소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4 더하기 5 13 더하기 12, 즉 25가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번 가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는 8이고요. B와 C는 더한 값이 12로 일정합니다.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느 공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만약 이걸 BC에 대한 끼임각을 세타라 보고 2분의 1 BC 사인 세타로 접근한다면 B 더하기 C에서 BC의 어떤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서 사인 세타, 그에 대한 범위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헤론의 공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론의 공식을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삼각형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절반을 스몰 s라 할 때 삼각형 넓이 S는 루트에 스몰 s 곱하기 s에서 각 변을 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입해보면 s는 현재 8 더하기 12이므로 10입니다. 루트에 10 빼기 8, 그 다음에 10 빼기 b, 10 빼기 c 이렇게 되겠죠. 즉 요것이 최대일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빼기 b와 10 빼기 c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10b, 10c 더하기 bc가 되고, bc의 길이는 12가 되므로 우리는 결국 남은 변수는 bc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가 최대일 때 다음이 최대가 되고 넓이도 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b와 c는 양수이므로 b 더하기 c의 값은 2배의 루트 안에서 BC의 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B 더하기 C가 12이므로 B와 C가 6일 때 B 곱하기 C는 최대가, BC는 36을 최대값으로 갖는 거죠. 최대값으로 갖는다. 네, 이런 과정 속에 사실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단순한 BC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삼각형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B와 C가 모두 6이라면 나머지 변 8에 대해서 삼각형이 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삼각형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BC는 36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최대값으로 100 빼기 120 더하기 36, 즉 16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어서 가보면 이 값은 10 곱하기 2 곱하기 16 정리해 보면요,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2가 2개에다가 2가 4개, 2가 4개, 4 루트 5.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2가 여기 한 개 있죠. 2가 4개 있죠. 2가 총 6개네요. 그래서 이 3개 8 루트 5가 돼야 되겠네. 14번은 8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지점 P하고 Q가 있는데요. 육지 위의 지점 A와 B에서 AB가 900m고 각 PAB는 122도. 이 각을, 그림을 설명한 거니까 읽어보고, 그 PQ 거리 측정해라. 이 PQ의 거리를 측정해라 라는 건데, 이건 입체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P, A, B, Q가 모두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같으므로 한 평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 값들이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즉 25도, 28도, 58도, 59도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 계산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이 각을 찾아보는 게 문제의 빠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28도 요 각 있죠? 표시하겠습니다. 28도, 사인 28도. 그 다음에 여기가 28도, 여기가 33도, 28-33은 58도가 있네요. 여기가 58도가 되겠죠? 그러면 58도 요거 이용할 수 있는 값이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9도, 25도를 좀 찾아야겠는데 보자. 여기가 93도, 여기는 28도. 둘이 더하면 121도. 121도면 여기는 59도가 돼야 되겠죠? 계산이 맞습니까? 58, 59, 117, 63도, 60도. 93도, 60도? 그러니까 계산이 여기 잘못된 데가 있네요. 이거 58도 아니죠? 28-33은 61도죠. 61도는 의미가 없네요. 아까 58도 아닌 걸 착각했다. 그럼 여기도 계산 잘못됐겠는데 154도 26 이건 60도죠. 여기가 60도죠. 121도니까 여기가 59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59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도를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25도가 어디 있죠? 여기 33도 122도 더하면 155도니까 여기가 25도가 되겠죠. 그럼 25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5도는 사인 58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것은 PQ 길이. 그럼 PQ를 포함하는 어떤 삼각형을 이용하게 되겠죠. PQ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이용하는데 그걸 먼저 찾기 전에 900m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으로부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야 되겠는데 변 길이를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적용해야겠고 여기 다 사인 값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900m에 대한 값을 59도의 대변으로 볼 수 있으니 삼각형 AQB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어떨까 합니다. 900m와 59도, 즉 사인 59도에 대해서 대변 길이가 900m인데 표시된 각 중 28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28도에 대한 대변은 Q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Q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QB는 사인 일단 900 곱하기 사인 59도가 0.9니까 0.9는 10분의 9, 즉 9분의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사인 28도를 곱하는데 사인 28도는 0.5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이니까 500m가 되겠네요. QB 길이 500m. 자, QB를 알아냈으니 또 다음 뭘 구할까요? 삼각형 ABP에서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각형 ABP에서. 왜냐하면 ABP에서 25도의 대변이 900m인데요. 122도의 대변은 PB가 될 겁니까? 그래서 사인 25도에 대한 대변은 900이고 사인 122도는 사인 58도랑 같죠. 사인 58도에 대한 대변은 PB가 되어 여기서 PB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PB는 900 곱하기 사인 25도가 0.4, 즉 5분의 2이므로 2분의 5를 곱한 다음 사인 58도가 0.8이니까 5분의 4를 곱하여 정리하면 2배 하는 거네요. 1800입니까? PB는 1800m입니다. PB와 QB를 알고 있으니 PQ를 구하는 것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PBQ에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BQ 다음 삼각형 PBQ에서 코사인 법칙 PQ의 제곱은 500 QB 500제곱 그 다음에 PB 180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00 곱하기 1800 곱하기 끼어있는 각, 요건 60도죠. 코사인 60도 바로 넣겠습니다. 코사인 60도
계산을 하면 500제곱은 25에다가 공 4개, 1800의 제곱은 18의 제곱 324에다가 공 4개. 그 다음에 5와 18을 곱하면 90인데 다시 뒤에 공 4개를 90 뒤에 공 4개를 붙여서 빼는 거죠. 349에서 여기 빼면 259의 공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Q의 길이는 공 4개는 루트 밖으로 나갈 때 100으로 나가면 되고 루트 259가 되겠는데요. 259도 루트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16.1이니까 100 곱하기 16.1은 1610m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16번 가겠습니다. 7m 떨어진 두 지점 A, B에 높이가 3.5m와 2.75m인 가로등이 있다. 자, 가로등. 그런데 A, B 그리고 키가 1.5m인 사람이 C에 섰을 때라고 했는데 A, B, C는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있죠. 한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한 평면 우리 해수면이라고 했습니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7m 떨어져 있죠. 이건 7. 높이가 3.5m, 높이가 2.75m. 높이가 2.75m인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3.5, 2.75. 그래서 지점 A에 있는데 직각 얘를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할까요? P. 그 다음에 여기 가로등 끝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이 AB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C라는 것은 또 다른 지점, 여기 C를 여기 잡아야겠습니다. C, 여기를 잡으면 안 되겠다. 여기를 C라고 잡겠습니다. C 하면 키가 1.5m랍니다. 1.5m. 여기는 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끝. 가로등 A에 의한 그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로등 A에 의한 그림자는 결국 P에서 날아간 광원이 R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끝을 D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가로등 Q에서 날아간 광원이 이렇게 가서 표현된 거 여기를 E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A, B, C 점에 표시할까요? A, B 그 다음에 C 다시 C, D, E 이 모두 한평면, 해수면이란 한평면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자, 이때 여기 직각 표시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현재 두 개가 있죠. 삼각형 PAD와 삼각형 QBE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는 여기 이렇게 있네요. RC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삼각형 CDE가 정삼각형이라 했는데 바닥에 있는 세 점 CDE는 정삼각형입니다. 여기 정삼각형. 요거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는 AC랑 CD는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AC를 연결한 것과 이거는 일직선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뭘 구하라?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라. 그림자의 길이? P에서 날아간 광원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는 CD죠. Q에서 날아간 광원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 C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삼각형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CD, CE, D도 같은 거죠. 그걸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X 이렇게 있을 때 X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자, 여기는 직각 삼각형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점들을 보니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PAD에서 보면요.
요 길이는 1.5이고 이 길이는 3.5입니다. 따라서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표현하면 AC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지 않아서 단순한 정수의 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5 대 1.5는 7대 3이죠. 그 다음에 2.75와 1.5 2.75와 1.5 4배씩 해주면 11대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도 14대 6으로 고치면 66 맞췄습니다. 따라서 14대 11대 6의 비를 가지는 애니까 이 길이를 6x라고 고치겠습니다. 6x라고 하면 분수 별로 안 쓰게 되니까 6x로 고치면 즉 AD의 길이가 14x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잘 안되는 사람 위해서 부연 설명하면 삼각형 APD가 삼각형 CRD랑 닮음이죠. 그리고 닮은 B가 3.5 대 1.5 14대 6입니다. 14대 6이므로 AD의 길이가 14x가 됩니다. AD 길이가 14x가 된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QBE 삼각형에서도 BE의 길이는 11x가 됩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얘가 6x니까 5x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14x에서 6x를 뺀 8x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삼각형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삼각형 ABC 삼각형 ABC에서 두 변 5x와 8x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끼어있는 이 각은 이 각과 같아야 되는데 그게 6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건데 아까 표시하지 않은 게 있는데 7m 떨어진 A에서 B까지는 7m입니다.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60도는 2 곱하기 5x 곱하기 8x 분의 5x의 제곱 8x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분모가 80x 제곱이기 때문에 분자는 40x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가 40x 제곱이다. 89x 제곱 넘어오면 49x 제곱이 49. 따라서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답은 1이 아니고 그림자의 길이는 6x니까 6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 마치겠습니다.